안녕하세요. 옆집 세무사 전재현 세무사 김다솔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 촬영을 또 하죠. 동일한 컨텐츠 저희가 촬영을 해놨어요. 앵글이 저희 초보다가 너무 밑에서 위쪽으로 찍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편집하면서 보시고. 네. 옆집 세무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왜 옆집 세무사인가요? 세무사 하면 너무 딱딱한 이미지가 많은 것 같은데 업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른 세무사님들 만나도 더 재밌고 약간 병맛 같은 그런 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편하게 다가가고자 제가 옆집 세무사라는 채널명을 계속 밀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세무사 하면 뭔가 딱딱하고 뭔가 무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는 이제 업체에 방문을 해서 잘못 말했다. 업체가 아닌데. 네, 이런 거 다 잘라내면 되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속눈썹을 받으러 샵에 갔다가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해서 저 세무사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되게 무서우신 분이셨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무서우세요? 했더니 세무사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정겹고 친근하게 다가가자는 의미에서 옆집 네. 세무사라는 명칭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세무사 하면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그쵸. 그쵸. 근데 저도 변호사님들이나 네. 경찰 이런 친구 중에도 있지만 만나면 뭔가 좀 위축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험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은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몇 년 동안 혹시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수험 생활이 긴 장수생에 속하는 편인데요. 딱 집어서 몇 년을 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서 그냥 보통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를 총 5번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차를 5번을 봤다. 그러면 적어도 5년 이상 정도는. 최소 5년 이상이죠. 세무사님은 얼마나 수험 기간이 되셨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2년이 조금 안 걸렸죠. 굉장히 빠르게 합격하신 편에 근데 속하죠. 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또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네, 운이 좋았다. 참 다행이었다. 그럼 세무사님은 어떤 경로로 세무사 시험을 좀 준비하시게 됐나요? 저는 원래 회사 생활하다가 그런 글을 봤어요. 너의 미래는 회사에 있는 5년 선배의 모습이다 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의 5년 선배들 모습을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나이가 제가 그때 29살이어서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 더 이상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바로 퇴사 결정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무사님은 어떤 경로로 계기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게 됐을까요? 저는 우선 이제 전공부터 이쪽 회계 쪽 전공을 시작을 했는데 대학을 선택할 때부터 약간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이제 경제 쪽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나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일단 회계사였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회계학과다 보니까 회계사를 준비하는 선배님들도 많고 세무사를 준비하는 선배님들도 많고 해서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이 길로 오게 된 것 같아요. 회계, 세무 이쪽으로. 그러면 경영학과를 나온 세무사라고 하면 저는 성골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근데 보면 세무사이신데 미대 출신 네, 많죠. 분도 계시고 음악 하시던 체육 분이시고 쪽도 있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무사는 그런 제한은 없다 보니까 누구나 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회계사를 고려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점 이수 때문에 한 반년 정도를 시간을 소비해야 되다 보니까 아예 준비를 못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 몇 년이나 걸린다라거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셋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세무사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뭐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낸 게 아니고 그걸 본 게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쵸. 주변에서 봤을 때는 뇌피셜. 네, 뇌피셜로는 기본적으로 거의 한 평균 3년 반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세무사 시험 치기 전에 회계사 시험도 보고 했는데 뭐가 됐든 저는 한 2년이면 될 거라는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좀 길어진 케이스인데 평균적으로는 한 3년 반 정도가 평균이지 않을까. 주변에 같이 동기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같이 수험 공부를 했던 사람들 평균 내보면 한 3년 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동기들 보통 뭐 3년 반, 4년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이 많고 저는 2년이 조금 안 걸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디 가서 공부했다고 하지 마라. 너는 뭐 수험생활 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은근 세무사 그 수험 시장에도 네. 장수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2년이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짧아 보일 수는 있죠. 그쵸. 저 학원 다닐 때도 학원 독서실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 뭐 10년 가까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되고 나면 그쵸. 의미가 아무 없는 상관이 없는 것 세월들이다 같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부를 일단 시작할 때 내가 이거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당연히 이제 강사분들을 찾아보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또 들어보고 아니면 OT 같은 것도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강사님을 일단 찾아야 그 과목들이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에 갈 건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건지 뭐 네. 독서실을 다닐 건지 이런 걸 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강사. 강사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강사가 나중에 와서 저는 장수생이었다 보니까 사실 거의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강사님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보다 보면 당연히 나한테 더 맞는 강사님이 있고 네. 좀 더 내가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조금이라도 빨리 붙기 위해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사님은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추천 정도는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조정식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강사들은 모두 스타 강사다. 아, 그쵸, 네, 그쵸. 모두 1타니까 뭐 1타, 2타 나눌 거 없이 내가 잘 맞고 그냥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 끝까지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너스라는 학원 성골이에요. 아, 위너스 성골이시군요. 네, 저는 기본반부터 해서 그 뒤에 있는 강의들도 거의 다 위너스 것만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걔 중에 장수생 친구들은 이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이 좋네 누가 합격을 많이 시켰다더라 이런 것도 맞아. 되게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3, 4를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유명한 학원들 다 다녀본 것 같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수업을 하나 정도는 다 들어본 것 같다. 위너스뿐만이 아니라 나무경영, 뭐 나무나 우리, 뭐 해커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강을 들을지 아, 그쵸.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지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저도 실강도 들어보고 네. 온라인 강의도 들어봤는데 처음엔 당연히 저도 실강을 들었어요. 이제 실강이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들었는데 이제 조금 듣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들으면 배속으로도 들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되니까 학원 근처에 살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온라인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들은 적도 많은데 이게 온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사님은?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공부를 한 케이스다 보니까 무조건 저는 실강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실강을 듣기 전에 영어 공부를 GTF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30분도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든 그런 몸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공부를 진득하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통학 시간이 길더라도 실강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본반에 아예 들어갔던 거고 돈을 아껴야지 시간을 아껴야지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장수로 이끄는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 아니라면 사실 실강을 추천한다. 철저한 사람이 없죠. 저는 사람인 이상 그런 사람들은
1% 내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격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공부법. 근데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면 세무사님은 공부를 하실 때 뭐 따로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셨을까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가 너무 박약하고 놀기를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출첵 스터디. 몇 시까지 거기에 가서 인증하지 않으면 벌금을 얼마씩 내는 출첵 스터디, 그리고 퇴책 스터디. 몇 시 전에 집에 가면 안 되는 그런 퇴책 스터디, 뭐 문제풀이 스터디, 뭐 구술 스터디, 구술 스터디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고, 어쨌든 벌금을 내야 되고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시스템 안으로 나를 집어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벌금 조금 내다 보면 그냥 자기는 벌금만 내는구나 싶어서 스터디를 그만둬버리는 그런 케이스들 되게 많았는데, 거의 다 그냥 장수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의 루틴은 뭐가 있을까요? 꿀팁을 주신다면. 꿀팁이요? 이게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일단 앉아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뭘 하든 일단 앉아있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앉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도 공부를 오래 했지만 그 이유는 초반에는 이제 앉아서 강의 듣고 이런 것도 다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강의는 듣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공부 시간인데, 그냥 이제 내가 하나하나 책을 보면서 외우고 이해하는 것보다 강사님이 말하면 쏙쏙 박히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것인 것 같아. 다 이해한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온전히 내 걸로 만들려면 나만의 순 공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좀 주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장수생 특! 장수생 특이죠. 강의를 많이 듣는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이제 더 이상. 그쵸, 너무 이미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도 계속 강의만 틀어놓고 핸드폰하고 정말 장수생 특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공부하실 때 순 공부 시간 이런 거 체크해 보셨나요? 순 공부 시간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카톡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포커스라는 어플을 썼었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놔야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걸 썼었는데, 강의 틀어놓고 제가 카톡하고 뭐 딴짓하고 좀 이랬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포커스를 쓰면서 강의 들을 때는 강의만 듣고 문제 푸는 동안은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정해놓고 하고 나서 핸드폰을 하자 차라리.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처음 체크해보고 놀랬던 거는 이렇게 공부 시간이 얼마 안 됐나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4시간 정도 제가 항상 학원에 있었는데 한 6시간 7시간 밖에는 시간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밖에 구름다리 하시죠. 구름다리에서 잡담하고 뭐 담배 피러 가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점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할 때는 한 10시간 정도 순공부 시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10시간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마지막에 합격할 때 봤을 때는 거의 순공 시간이 항상 10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야 합격한다. 10시간 찍으려면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되냐? 그래서 밥 먹는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최소라고 한다고 해도 최소한 한 13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굉장히 성실한 타입이시고 저는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한 10시간 정도 공부 시간이 찍혔던 것 같아요. 밥을 그렇게 뭐 아주 오랜 시간 먹는 게 아닌데도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험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힘든 시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렇죠. 힘든 시기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힘든 시기? 슬럼프였다라고 하자면은 저는 워낙 수험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제가 합격하기 전에 시험을 봤을 때 좀 합격할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있죠.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뭐 회계나 이런 거는 집에 와서 채점도 해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뭐 세법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가족여행도 갔습니다. 해외로 가족여행도 갔다 오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그랬는데, 이제 딱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니까 약간 이제
원래는 뭐 떨어졌어도 다시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걸 내가 다시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너무 막막했어요. 이거를 내가 다시 한다고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원래 합격자 발표가 났으면은 이제 다시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길을 알아봐야겠다. 근데 다른 길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계속 좀 오랫동안 세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이게 제가 보면 세무사 수험생들은 이미 세무사야, 마인드가. 맞아요. 난 언젠가 세무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을 봐도 성에 안 차는 느낌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좀 슬럼프라고 하실 만한 시기가 있으셨나요? 슬럼프 있었죠. 네, 슬럼프 언제셨나요? 네, 슬럼프. 제가 공부하다가 이제 이별을 겪었을 때도 약간의 슬럼프이자, 네, 그때 이별하지 않았으면 지금 또 좋은 배필을 만나지 그쵸, 못했겠다. 그쵸. 오히려 전환점이 그럼요. 되었다. 오히려 잘 됐다. 네, 오히려 그 이후로 잘 됐다. 세무사도 붙고.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분들은 공부하면서 연애를 해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공부할 때 연애를 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같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여서. 네, 아무래도 좀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맞춰주게 되는, 자꾸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네. 자꾸만 타협이 되는, 네, 그런 그쵸, 그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세무회계라는 과목을 하면서 네. 그런 좌절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1분 전에 들은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는데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따라쓰기만 해도 되는 건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막 학원에 불 지르고 싶다 이런 충동도 많이 들고, 독서실 책상을 다 부숴버리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그 종묘를 제가 돌면서 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수생이 돼가며 희한한 감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군가 어깨를 부딪히고 갔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막 화가 나요. 이 새끼 뭐야? 약간 이런 느낌들을 겪으면서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장수생 되면 내 감정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네, 뭐 스스로 막 시발시발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극곡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잠깐 공부 쉬더라도 하고 싶은 거 조금 하면서 다시 이걸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게 어쨌든 가장 힘든 것들이 뭔가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힘든 요소인 것 같아요, 수험생은. 내가 공부를 뭐 몇 시간, 순공 시간 10시간씩 뭐 2년 채우면 세무사 줄게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도 작용할 수가 있고 뭔가 그날의 나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수험생활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힘든 내용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근데 불확실성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뭐 그쵸.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임계점을 넘어갈 만큼 공부를 하고 운이 조금 작용해야 합격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에 관한 노하우를 얘기해 본다고 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합격과 멀어지나 를 알고 그것들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 한번 얘기해 보자면, 모든 선생님들이나 합격생들이 얘기해 주는 걸 자꾸 부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 때 당시에는 선택법은 무조건 행소법을 택해라 라거나, 아니면 회계세법은 40점 이상 맞아서 꽈락을 넘기고 행소법 재정학에서 80점 이상 맞아서 평균 60을 만들면 된다. 8844 전략. 네, 라고 하는데 네. 나는 세법을 잘할 거야. 네, 나는 동차를 노리기 때문에 뭐 행소든 재정학이든 요거 조금 못하더라도 세법을 잘할 거야. 이런 자기만의 마이웨이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요런 케이스 혹은 뭐 펜을 한
5종류, 10종류 아. 놓고 거의 뭐 책을 만드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 뭐 완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나는 성격상 이렇게 공부해야 돼. 고집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고집들을 조금 버리는 게 좋지 내려놓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이 보는 합격 노하우 노하우. 뭡니까?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 객관. 네, 왜냐면 일단 계속 말하는 거지만 나와 타협하는 게 가장 쉬워요, 세상에서.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게 가장 쉽고, 말씀하셨던 스터디를 하는 이유도 혼자 약속하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껴넣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되고, 안 된다면 이렇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플 쓰셨다고 했잖아요. 순공시간 쓰시는 거. 저도 그때 썼던 거 중에,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순공시간까지 같이 리스트가 뜨는 어플이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요. 내가 오늘의 몇 순위인지, 내 순공시간이. 그런 걸 보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자극도 자극이 되고, 네, 나를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타협하지 마라. 네. 오늘 본인과의 뭐 타협하신 거 있나요? 오늘? 오늘이요? 네. 오늘 원래 유튜브 찍는다고 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아침에 침대에서 저 스스로와 타협을 하고 말았어요. 그냥 적당히 일어나서 화장하면 되지 하면서. 늘 자신과의 싸움을 네. 하게 됩니다. 노하우. 이제 수험생들이 원하는 거는 또 결국 이제 힘든 수험생활 끝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세무사가 되면은 뭐가 좋은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세무사가 되면 좋죠. 너무 좋죠. 네. 일단은 세무사는 어딜 가도 대접을 해줍니다. 저는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일단은 좋게 생각해준다라고 하면 그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쵸. 네. 최근에 그런 글을 봤어요. 문신을 하고 싶으면 막 전신에 다 문신을 해도 괜찮은데, 대신에 나는 착하고 성실합니다를 평생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무사라는 직업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게 지냈구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수험생분들이 자꾸 외부에서 뭔가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세무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비전 부분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세무사가 되고 나서 많은 업종들을 접하다 보니까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외부에서는 뭐 AI가 곧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뭐 회계사나 다른 기타 전문 자격사들과 비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세무사님은 세무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나서 만족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는 만족감이 꽤 매우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장수생이기도 하고 그만큼 네. 오랜 기간 이 직업에 대해서 열망을 해왔기 때문에 좀 축적이 돼 있었고, 또 일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를 적용해서 실무에서 쓴다는 게 처음에는 가장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최초에 제가 대학을 경제학과로 하면서 뭐 회계 세무 쪽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네. 이제 회계 세무는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기업이든 네. 개인이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직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선택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좋은 건 이제 세무사라는 것 자체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은 레드오션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는 만큼 더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네.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뭐 내가 하는 만큼만 하고 적당히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서 더 성공하고 싶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다면 너무나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고 싶죠. 부자 안 되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 내 절반 이상이 부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되고 싶죠. 네,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사라는 직업에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단점. 네.
주변에 뭐 동기분들이나 이렇게 네. 봤을 때는 그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라고 느끼거나 그래서 좀 만족도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뭐 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세무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억대 연봉인가? 약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무사 붙었다고 하면 친척들이 이제 무슨 사회에 엄청난 탑 클래스가 된 네.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생각보다 아시겠지만 저희 수습 급여 그렇게 녹록지 않고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 조금 회의감을 가져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려고 수험 공부를 했나? 그렇게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건가? 라는 거에서 좀 현타를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세무사님이 세무사라는 직업에 만족하는 게 열망해왔던 거기 때문에 라고 하면 그 오랜 기간을 견디고 열망했는데 생각보다 보상이 네, 그쵸. 적어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느 업역이든 관계없이 영업이라는 게 없는 직종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적인 부분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 영업은 어디 가서 엄청 외향적이고 막 말을 아주 사기꾼처럼 잘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혀 그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성실성과 뭐 열정 같은 것들만 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누구라도 영업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 별로 동기들 단점이 아니네요. 중에서는 오히려 원리 원칙을 좀 중요시하는 친구들이 좀 회의감을 또 많이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딱 배운 세법에 따라서 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실무는 사실 완벽하게 그럴 순 없으니까 그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직무 변경을 고려하는 친구들도 좀 보긴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학자 스타일의 세무사가 되면 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책 써주시면 그런 분들이 너무 잘할 것 같긴 해요. 세무사의 단점 세무사의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람들이랑 일하기 싫어? 1인 사무실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너무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직종을 갖더라도 있는 단점 그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직원들이 많아지면 직원 관리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던가, 혹은 뭐 업무가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맞죠. 그 기간에는 사실 뭐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 정도가 굳이 찾자면 가질 수 있는 단점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도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험생 분들에게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수험생분들에게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저 같은 경우에는 놀기를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정말 성실함, 꾸준함 이런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네, 조금 잘 빠져들고 뭐가 됐든 집중력은 좋고 하지만 길지 않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도 해냈습니다. 저 합격한 것들 주변에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이 공부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았어요. 술이 좋아서 술을 먹되, 뭐 공부할 거 다 하고 친구 한 명 만나서 1시간 만에 소주 한 2병 들이붓고 집에 가고, 뭐 11시부터 12시까지 놀고 다음날 지장 없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었고, 어쨌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랑 똑같이 했는데 다른 미래를 꿈꾼다면 정신병 초기 증세다. 네,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떠올리면서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멀리 두고, 진짜 좀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 2년이 조금 안 걸렸지만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 저도 아무래도 장기간 동안 수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되게 암흑기 같은 어두운 시절인지를 아는데, 그것만 이제 견뎌내고 내 스스로와의 약속을 잘 지켜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잘 해야 된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 또 자신감이랑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냈다는 그 자신감, 이제 앞으로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You 있다.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자,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치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부탁해요. 부탁해요.